예, 안녕하세요. 나 50 허리 40개월 그리고 성격과 칠한 아줌마 윤희김이고요. 저 안영수입니다. 예, 우리 한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밖에서는 원래는 6시 반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양심수 안녕하세요, 백효정 씨. 예, 어서 오십시오. 계속 행사가 양심수 숙방 행사가 계속해서 멀어져서 왼쪽으로 살짝 밀면은 보인다는데요. 지금 현재 윤영보님 어서 오세요. 이두호님, 백효정님 어서 오세요. 예, 공유 부탁드려요. 예, 자,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전체 한 세트를 다 뽑았다 이게. 한 세트요. 여기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한자가 맞나요? 이렇게? 원래 공직선거법 전문에 법 전문에 한자가 많습니다. 규칙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하면서 이게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이건 내가 묶는 법 잘 못 묶었다고 한 대표한테 혼났잖아요. 여기 매듭이 여기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대. 이게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난 중간에 여기서 볼록 솟아 나오겠거든. 그러니까 이 기본이 낙하면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번호 2005 그 다음에 118 여기에서 신청했던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쭉 보이십니까? 예, 송영길, 손혜원, 송기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좀 유명한 사람 다 나오고 있죠? 송영길, 손혜원, 송기현, 김종민, 민병두, 유동수, 홍익표, 이원욱, 김상희, 이재정, 정성호, 서영교, 전해철, 김민기, 설훈, 김병관, 유원혜, 이철희, 표창원, 정재호, 조승래, 윤호둑, 김영춘, 박정, 총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만큼 두껍습니다. 여기에서 제한 이유는 개표소까지 투표하고 난 다음에 개표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부정이 개입할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 개표로 인해서 모아갖고 개표하면은 시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투표지 부르기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바로 뒤집어서 까는 그런 형식의 개표 방식을 도입해서 수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송영길 의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투표 사무원이 개표도 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갔다가 개표 따로 할 필요는 없고 1시간만 더 일하면 되니까요. 근데 금액은 따블이겠죠? 따블아닙니다. 따블 아닙니까? 시간당으로 따집니까? 시간으로 적용해가지고 금액은 1인당 한 5,000원 정도 더. 5,000원 정도 더. 시간당 5,000원. 와, 짜다. 시간당 10,000원을 해야지. 기표 임금을 해줘요. 근데 시간당 10,000원을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익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표는 길잖아요. 아침부터. 아침 7시. 그거는 이제 투표를 6시까지 하고 6시 이후부터 개표니까 8시까지 하죠. 요번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보궐선거는 8시까지 하고 일반 선거는 일반 선거는 6시까지. 일반 선거는 6시까지. 네, 6시까지. 그러면은 다음 지자체 선거도 6시까지. 아니, 이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8시까지. 나 시간 늘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사실은 19대 대선이 아니고 18대 재선거를 해요. 18대 재선거요. 그렇고 여기에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빼면 되나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이 법에서 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법에 들어가 있더라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서로 이제 모순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수개표를 하던 필요가 없습니다. 수개표 하는데 딸랑 뭐 몇천 매 뭐 이거 평균 하는데 2,000매를 가지고 10명에서 15명이 앉아서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1인당 200만 원만 살이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200명만 개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확인하고. 200만 원 살인데 뭐 1분이면 찍하지. 예. 그런데 뭐 기계장치는 전산조직을 쓰면 더 불편합니다.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 거수 투표 같은 경우에는 구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는데 예, 이거는 뭐 사전 투표를 왜 해요? 사전 투표 없애버리면 돼요. 원래는 사전 투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1960년 3.15 보정선거 때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사전 투표는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투표지를 지금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표지를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관리하기가 선관위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투표소 단위로 그 지역 단위로 스스로 개표도 하라. 최진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투표도 참여하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니다. 정치의 기본 원소 조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원하고 그때 차원하고 틀립니다. 그때 자율적으로 노는 것도 좋은데 투표를 열심히 하고 막 놀러를 가거나 하면서 그 소단위 통 한 두세 개 단위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진우님 어서 오세요. 최진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전 투표를 없이 그냥 부재자 투표로 해서 사전 투표는 위험하니까 부재자 투표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냥 자기 집에서 우편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않나요? 네, 그 사전 투표보다 부재자가 조금 더 안전하지. 왜 그러냐면은 부재자 투표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함 속에다가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또 개표장에서 그 우편 봉화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 앞에 딱 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딱 놔뒀다가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부재자 투표. 아, 그런 거 힘듭니다. 그렇게는 힘들어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자기 집에서 보내버리면 되지. 그걸 뭐 자기 5일씩 뭐 이렇게 CCTV도 없는 데다가 방치를 하는 게 26%면은 부재자 투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제도를 더 확대하면은 부재자 투표 기간 내에 부재자가 지금 정해져가 있거든요. 직장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 자기가 그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투표까지 확대하면은 부재자 투표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통합할 수 사전 투표는 그 부정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26%면 충분히 26% 결과를 인데.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괜히 사전 투표 이선관과 사전 투표 해가지고 부정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사람은 이기붕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관위에서 20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제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되 사람은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철칙입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진짜 사람 중에서도 정치인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표소 수개표의 개정 발의자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요렇게 뽑았습니다. 요렇게 뽑아서 제 페북에다가 올려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 핸드폰이 없고 전부 다 요새는 보좌관 핸드폰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국회 수첩에 했더니 본인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가 전부 다 보좌관들 번호. 또 워낙 요즘 전화해갖고 막 그나마 공란 이런 공란은 사무실 번호만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구? 손혜원, 송기원, 홍익표 이런 분들. 홍익표 왜? 저번에 호되게 한번 당했죠. 저 손혜원 그 노무현은 그지 기획 자살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8원을 이제 그 뭐 계좌에 쭉 받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쫄게 되긴 돼 있어요. 역시 정치인은 쫄게 돼도 사실은 손쉬운 연락처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냈는 게 투표소 수개표에 대한 질의서라고 예, 이렇게 생겼는 것을 대표로 되어 있죠. 그죠? 송영길 국회의원실에다가 수신자 송영길 국회의원 전화번호 02-784-8957 02-784-8958 팩스번호 02-788-0319 네, 여기에서 또 우리 사무실 번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보낸 내용이 그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한 의원님과 정당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7일 이 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투표소 수개표로 뽑는 줄 알았는데 못했잖아요. 송영길이가 알박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송영길 의원이 그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17일 날 했으면 자기가 정치인들 설득시키고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왜냐? 1월 달인데 6월 달 하는 걸 왜 못하느냐고. 5일 날 했기 때문에 투표를 5일 날 했기 때문에 1월 17일 같으면 자기가 뭐 발바닥에 좀 열이 날 정도 따니면서 설득을 해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투표소 수개표를 했으면은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니 이런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번호도 얘기해달라는데 절치선 1년 번호 투표용지에 함께 인쇄도 같은 비용. 예, 같은 비용이죠. 비용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글자 많건 적건 원가 상관없어. 계산에는 아무 그거 없습니다. 거기 막 뭐, 글자 엄청 많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게 똑같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또 얘가, 그 다음 그 선거에 세미 대선이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표소 수개표법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신다면 이유가 뭐고 반대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은 언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9월 이전, 12월 이전, 내년 1월 이전, 그 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문 빨리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도 구축을 하는 데는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또 시험을 실질에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고 또 이렇게 되려면 투표소 수개표를 하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로. 아니 그 조직이 안 바뀌어도 우선에 시행하고 나서 난 다음에 조직 그 관리는 변경은 시행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은 제가 또 도대체 잘 만드셨네요. 하려고 하느냐 마느냐 해갖고 요거를 네. 팩스로 이제 그 의원들 이름 있잖아요. 요 의원들 국회의원 투표소 수개표법 발의했는 이 의원들한테 의원실로 다 팩스로 발의했고 팩스 발의 못 받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 증명 해가지고 2차 2번 발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전화해가지고 다시 못 받았으면 지금 전화로 대답해라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 이 법을 발의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기 싫다. 나는 원래 여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송영길이가 이름 적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한다. 이런 애 있으면은 다 제가 하나하나 다 까발리겠습니다. 다 꼰질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표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렇게 일단 팩스는 발행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의원실에. 이 사람들이 답을 언제까지 줄지는 답을 언제까지 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날짜 바꿔난 다음에 막 뭐 한참 생각하고 언제 왔지 그러면 안 돼요. 또 투를 보내면 됩니다. 받자마자 그 대신을 언제까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까지 이틀 그냥 날짜만 하면 몇 초만 하면 답이 되는데 그죠? 하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한 최소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줘가지고 독촉도 하고 이걸 10일에서 15일까지 시간을 줄 필요가 팩스로 독촉을 하면 됩니다. 팩스로 또 독촉하고 제가 깜빡했어요. 날짜를 안 적어서 했는데 예 제임스 열님 어서 오세요. 이하우님 어서 오세요. 예 요거를 날짜를 해서 이게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 법안을 뭉개고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 그- 법사위는 안 가요. 아니, 법사위 안 가. 안행위에서 이제 법사위만 올라가면 그 개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안행위만 통과되면 된다고 봅니다. 법사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아니, 법사위는 그 자구 수정하고 이거 법률 헌법 위반이 있는 거 이거 수정하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거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법사위는 형식적으로 다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사위에서 이 법 통과해줄게, 이 법 막는다. 우리가 이 법 안 해주면 너희들 아니, 이 법 막는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여야가 있는데, 거기서 막 신경전을 지금 해가지고 이거 거기가 파워가 선거법 관계는 법사위원장이 제일 파워 예, 있다. 파워인데 선거법 관계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그대로 통합니다. 아, 선거법은 네. 기본 그 법사위는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옵션이 걸려가지고 여야 전부 다 명실공히 합의가 되는 좋다. 새로 하자. 합의가 되면은 법사위에서도 통과됩니다. 자구 수정만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투표소 수개표를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가 내놓고 저거가 반 거기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 이름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유명한 애들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반대를 못 합니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잘못하면 적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거 발의했으니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거 야당인데 예. 못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공정하게 하자는데 일단 힘은 얘들이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일단은 가서 일단 여기에서 각 정당에도 이것을- 전부 다 패스랑 이 내용을 공정 민주당이 24명한테도 보냈는데 정당에도 예, 보냈습니다. 정당에도 자유한국당이 뭐 정의당이 다 보내가지고 정당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정당에서도 맨 이걸 받을 거니까요. 예, 예. 그 어떻게 되는지 뭐 예. 그 우리가 지금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또 다 받을 거니까요. 예. 괜찮을 거고 그러면 요거는 다음 주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그 찬란했었잖아요. 뭐 댓글이 한 7, 80개 정도가 예? 90개요. 90개가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우리 그 한 대표님하고 또 저하고의 의견도 다른데 한 대표님은 일단 그 이재명이는 못 믿을 놈이다 이런 분이고 저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재명 빠다. 그래서 저는 빠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못합니다. 아니요, 뭐 이재명은 뭐 빠가 되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또 얘기를 해봐 나한테 또 뭐 빠가 돼갖고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며. 여자들은 좀 마음이 요번에 우리 회원들이 이재명 씨한테 많이 갔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거론을 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다 해가 갔는데 경선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회원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온 회원들이 심리적 현상을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재명이가 가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이재명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금방 뭡니까 정을 못 띄고 못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 남자들은 퇴퇴하면서 속았다 하면서 퇴퇴하면서 나왔다 이거지. 돌아서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나쁜 모습을 보고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정신 못 차리니까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그 본능적인 그 행위 빨리 정리를 안 하고 끝까지 한번 하고 막 미련이 남아가지고 막 생존에 무슨 지장이 있는가 뭐가 지장이 있는가 하면서 가는 제가 이런 취급되고 부분도 좋습니다. 그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합리적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씨는 저는 태태 쪽입니다. 이제 그 이상 그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꾸 이재명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하면 이재명 자기 본인도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그 경선에 시다바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시다리에 마차가 해준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으로나 양심, 그 교양 이런 걸 볼 때 윤리적으로 볼 적에는 아니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떳떳하게 그런데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다 썩었어요. 안 썩을 데가 없어. 그 다음에 희망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재명이만큼은 안 서겠지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세상이 다 썩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라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보니까 뭐 막 각서 쓰라 이러면서 나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무조건 승복한다. 나는 무조건 절대 항복한다. 그거를 보고 이게 뭐 무슨 백지 서명이라나 예. 백지 서약이라는 조폭 양아치 서명에다가 안 하면 그게 못 들어간다니. 그 백지 서약은 무효고요. 그 백지 서약이 가까운 것입니다. 가까운 것인데 그런 무효가 헌법 위반이고 아니 여러 그런데 가지 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면 이제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되는데. 되거나 손학규가 되거나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정의당 같은데 지분받고 4% 지분받고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그런 행위를 못 하고 좀 얕게 행동을 했죠. 아니 근데 그 이재명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보랍니다. 예. 이재명 씨가 거기 말하는 대로라고 거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뭐냐 최희열 왜 변태 그 사람이 하는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하는 거.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주인의식인가 그게 성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했어요. 예. 다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일 뒤에 있는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들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신이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은요. 내가 질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민주당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지지자들의 표를 가지고 가려면은 나의 공약을 들어줘야만 할 것이다. 내 지지자들의 표를 그 가지고.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서 내 공약이 실현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공약이 실현이 되면은 보람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대통령 될 거면 거기에서 쇼당 미는 게 낫잖아. 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분석이 되는데 사전에 시나리오에 참여했다는 그런 뜻도 되고 순진하십니다. 예, 그래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대학생한테 내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씨는 조금 지금 현재 정치인들하고 뭐가 틀리느냐 변별력이 없었고 일반 아니 정치랑 똑같다. 지금 다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 편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도 한 놈도 못 믿고 우리 이재명 캠프에 있는 놈들도 한 놈도 못 믿고 송강혁도 하나도 못 믿고 그 다음에 민혁 하나도 못 믿고 맞습니다. 촛불도 하나도 못 믿고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 못 믿는 상황이고 세상이 다 썩었어. 그랬는데 사람들은 나를 지지를 해.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지지율 4%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변명을 하는 거지. 그쪽 편에는 이제 빅브라더, 삼성이나 미국한테는 이렇게 진보 세력에다 알박기를 해야지만이 표를 다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알박기를 해야만 난다. 내가 걔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안다. 이러면서는 뭐 기본소득이니 그 다음에 사드 반대니 그 다음 뭐예요 재벌 지배체제 해체니 우리가 원하는 거죠.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 공공의료 이런 것들 쫙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좋은 공약이다. 네가 됐으면 좋겠다 한데 델택이 이제 3위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공약을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이만큼 되고 난 다음에 내 지지자들의 그 표를 가지고 가려면은 내 공약을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안 들어주면은 요번에 이재명 지지자 표 별로 안 갔다고요? 문재인 쪽으로. 왜냐하면 공약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얘들은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공약을 들어준다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촛불 집행부가 최대의 불합치죠. 예, 촛불 집행부 불합치였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예, 저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때 촛불
전체 대표자 회의에 1, 2, 3차 다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불합격이었다는 걸 알려주니까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난 변호사도 대한민국에 변호사도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 부정선거를 해갖고 돈 주고 맡기려고 해도 전부 다 쫄아가지고. 없습니다. 1억을 준다 해도 안 한답니다. 전부 쫄아가지고 아무도 못해. 여기 하면은 변호사 뭐 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 그 법조인들은요 정의도 다 없고 썩었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법관들, 양심 바른 법관들도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뭐 밥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희낙낙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와서 투쟁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의지로서 세상을 바꿔가면서 내 후손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면서 사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썩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지지를 해. 근데 세상이 다 썩어서 난 이번에 분명히 3등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밖에 안 나가고 저기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난 내 공약은 이다. 우리 윤희킴 말씀처럼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면 이재명 씨는 비명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리고 난 다음 그쪽에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표를 몰고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 거다. 아니, 이게 아니, 민주당에다가 도움을 주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차피 안 될 건데 이제 공약 안 그건 지킬 좋은데 건데. 이제 그 반대로 역효과가 일어나면은 민주당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는데 이번에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길었으면 민주당 망했습니다. 그는 아주 고난도의 전술을 썼는데 우리가 경선 소송이나 여러 소송이 나오면 다음에 이 말할 기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시는 국민들이 속아서 안 됩니다. 자꾸 속아왔는데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도 형제간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말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지. 절대 원래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인데 감정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막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그래 대통령 안 한다. 뭐. 그런데 난 윤희김 포기하고 같은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최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바꿔버린다는 건데 사실은 정당,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적이면 가능합니다. 패거리로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테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나도 걱정이 되긴 해요. 나도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대도무문이라고 그러고 이제 큰 길 중간으로 다녀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인단도 마찬가지인데 내 죽인다는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되게 불안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1년 10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참 편안하대요. 구치소는 안전해. 구치소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 그거 참 그때 편안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불안하고. 밖에 나오니까 자꾸 뒤가 무서운 거예요. 네. 사람 해코지할까 싶어서. 예, 저도 아주 간이 크고 했는데 자꾸 그런 전화가 오고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자꾸 뒤가 봐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나도 이게 괜히 아플까 뭔가 하는 게 있지 않았나. 괜히 나한테 밥 먹는데 살짝 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전이면은 투표소 수개표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 최고죠. 네, 최고. 근데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선거에 지금 그 1년 전이니까. 1년 전에 지금 완비가 되어 있으면은 10월달에 보궐선거를 합니다. 10월달 보고. 보궐선거 할 때 그때 적응해보고 또 이제 시험을 해본다고 해보고 문제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 의식도 바꾸고 또 국민들도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참여를 국가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일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뭔가 좀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불도 붙여주고 스스로 국가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애국자라는 걸 느끼면서 이 나라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뭔가 참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그렇죠. 많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 문성근이 시민의 눈. 시민의 눈
그 새끼들은 지금 왜 경선에는 경선에는 왜 못 참가하게 막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놓고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러 놔놓고 경선에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까. 그 사람들 실체가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놈이 실체가 그놈 놈이라니까. 뽀록이 부정선거의 나와가지고 공범이라고. 부정선거를 보면은 그대로 타돌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건 여야도 없고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게 안 나왔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 안 나왔습니다. 시민의 눈 믿을만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눈이 부정 경선을 하는 걸 막았어요. 막아야 됩니다. 부정 경선하는 것을 걔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걔들이 경선은 안 된다, 대선 가야 된다 이러면서 못하게 막았다니까. 그리고 법 마음대로 바꾸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은 알고 들어갔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직접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했는 게. 이거는 저희가 당 대표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 하면은 말이 안 사람 되고. 믿겠습니까? 저는 선관위에서 정치인들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110.8%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자기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서 범인이지. 범인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그기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선에서 수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투표소 수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리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투표소 수개표 안 하고 당선이 되었고, 10월에 보궐선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6월이면 넉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이라도 9월 달이라도 개정이 되면은 설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없고, 몇 개 안 되니까 개표를 개표장에서 하는 것을 투표장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예, 이거를 빨리 하도록 하고, 참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여기 보이십니까? 예, 여기 이렇게 해갖고 탁탁탁탁탁탁 이러면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나면서 그 악수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떡 이러면서 무서운 마이크군 오늘은 수고했어 이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이따위로 내가 너 키워줬지 않니 이러면서 이래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우호적인 표현이었고 이러면서 아니, 미친 개야 이거. 그런데 이런 외교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절을 무시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럼 이런 걸 했으면은 개개끼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we love 트럼프 이러면서 정말 웃기고 있더구만요.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경제 52개 단체가 얼마 40조 1000억을 투자를 계획을 하겠다. 와, 나는 사드 1조 5천 해도 넘어가려 하는데 40조를 갖다가 조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조공이 경제 협력을 한다는데, 투자할 계획을 하는데,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계획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벙할지는 국민들이 사납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 여기 뭔가 하면 무기를 사겠다고 해요. 향후 5년 동안 352억 달러, 약 40조 1000억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5년간 총 128억 달러의 공장을 설립하고, 그 다음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고, SK, GS, 한진 등은 LPG와 LNG의 구매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구매 등
224억 달러, 약 25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근데 한진이 망했는 거 아니에요, 물류. 망했는데 무슨 25조 원을 산대? 국가에서 돈 빌려주는가? 나중에 알아봐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하여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했다.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뉴베이 카운티에 3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가정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왜 한국에 안 짓고 미국에 계속해서 짓는지. 하긴 이재용이가 미국 시민권자죠. 그쪽에서 예, 지가 본국이 롯데만 일본 기업이 아니고 삼성이 지금 우리 기업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LPG하고 뭐 비행기도 사고 이렇게 뭐 하고, CJ 그룹은 생산 공장, 식품 바이오콜, CGV 등 또 현지 기업 M&A에 총 1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LS 그룹은 미국 남부의 자동차 전장 관련 부품 공장에 3억 2천만 달러, GS 그룹은 실리콘밸리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LA 화물터미널 개보수에 700만 달러를 투자한다. 기업은 뭐 노선막, 항공기 구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얘 대부분 보면은요, 이거 투자할 때 미국이 하는 짓인데요. 유명한 이제 돈 있는 집 애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 유학 가면은 일단 아들을 볼모로 잡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돈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애들이 미국 문재인이도 그 파슨즈 그 디자인 스쿨에 갔고, 예. 이서연이도 그 파슨즈 동창이죠, 삼성에. 예.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 미국의 친미국적 사고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갖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뒤가 꾸려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문준용이도 그 부모가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특별 전형으로 가는데 거기에 됐는 거죠, 그죠? 노무현 아들 노건호도 그 뭐 동국대 경주 공교인가 뭐 전문대 정도 되는 학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특채가 되죠. 중간에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 백으로 전부 다 들어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딜을 하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해주면은 너는 예일 대학에 보내줄게, 하버드 대학에 보내줄게, 뭐 프린스턴,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그런데 이제 보내줄게 해가지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미국으로 유학하고, 또 미국 유명한 대학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레주메 이력서를 해가지고 중국도 북경대학 같은 데 이제 유학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버지 잘났다고 뭐 아들까지 잘한다면은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 금메달리스트 아들을 다 쓰면 되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일단 뭡니까 정확하지 않은 법. 이번에 뭐 문준용이를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짓 정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는데 핵심은 바뀌었는 게 없잖아요. 걔가 아버지 백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들어갔는 거 바뀐 거 없잖아. 그리고 이력서도 늦게 내고 서류도 늦게 제출하고, 보통 사람 서류 늦게 제출하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걔만 위해서 딱 뽑았다가 걔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딱 끝내버리고 모집 끝내버리고. 아니 떳떳하면은 그 해당 특채한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떳떳히 밝힐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해서 빨리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 놔놓고 회사 잘 다니다가 뭐 몇 개월 하다가 때려치우고 미국에 가서 몇 년간 파슨즈 그 디자인 학원에 다니다가 디자인 학원 뉴욕에 거기 안 커요. 전문대보다 더 건물 2개인데요. 약간 노란색 건물 비슷하고 이렇게 예쁘긴 예뻐. 양쪽에 2개 있는데 거기가 전문대인 걸로 알아요. 4년대 정규 아닙니다. 학원하고 비슷해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배우면 되는 데인데 거기가 뭐 수준이 높긴 높겠지만은 뭐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 수능 카트라인이 절대 높은 곳은 아닙니다. 전문대 수준입니다. 예, 그런 데 가가지고 뉴욕 파슨즈 대학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디자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와서 바로 또 공무원 갔다가 뭐 바로 지금까지도 유학하고 있습니까? 국경에서? 모르셨습니다. 예. 이 아버지 백으로 하는 거 이것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버지 백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백악관 방명란에 대한민국 대통령 봤어요? 그걸 조작했다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가지고 뭐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제 뭐 말이 많았었습니다. 엄청 말이 많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년 6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한미 동맹을 고려 전략적 오기를 전략적으로 미쳤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라 생각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52번째 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우리나라를 조공을 바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전략적 실수까지는 봐줄 수 있다. 이건 어느데 조선일보, 아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이게 인기 기사 1위에 올라가 있네요. 인기 기사 1화.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중동 중앙일보 미국 방문한 대도 방명록의 실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한민국. 서울신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여기에서 라이브 방송도 있어요. 직접 하는 거 이거 적는 것도 있고요. 이게 누가 고영권 기자가 워싱턴 고영권 기자가 바로 옆에서 보고 했었고 비디오 머거에서 동영상도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은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얘 치매 아니가 이러면서 저거 한두 번 잘못됐나 저번에 저기 갔을 때도 팽목항 갔을 때도 감사합니다 적었고 날짜 한 달씩 바뀌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는데 얘 치매 아니가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작이 일상화된 듯 합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조작으로 밑에 니언을 민국인데 미국으로 사람들이 조작을 해갖고 욕을 하는 거다. 가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시죠. 니언자 하나 지우는데 5초면 합니다.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이런 조작질은 그만들 하지. 그리고 이 조작질에 넘어가는 언론과 네티즌들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밑에 좋아요 103명, 댓글 20개, 공유 24회 순식간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면서 24회씩 막 공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바가 생겼는 거예요. 문바가 박바만 있는 게 아니고 문바가 있는 거야. 걔들은 이제 뭔가 하면 진실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야. 패거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작했는 거다. 이렇게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국일보, 서울신문, MBC, KBS 전부 다 조작이고 전부 다 기레기고 그거 퍼날라는 사람 네티즌들은 다 이제 그 조작이고 내 정신 차려라 뭐 이러면서 하면은 밑에 내가 쓰는 글에 한 몇 배의 좋아요가 되고 퍼날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십니까? 아, 이게 한번 보면은요, 이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계에서 보면은 한미동맹 할 때 한 밑에 니은자 밑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됩니다. 한미동맹.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번영할 때 니은이 여기 밑에 요렇게, 그 다음에 위한 할 때 요 뒤에.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번하면은 밑에 니은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 밑에 니은이 들어가잖아요. 위한 하면 밑에 니은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 밑으로 이제 니은이 들어가는데 뭡니까? 대한민국 하면 대한미국을 딱 보면은 보이십니까? 대한미국에 미자하고 대자하고는 딱 중간에 있어요. 그죠? 같은 라인에 있는 거야. 같은 라인에. 이게 만약에 민국이라 하면 한자 위로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안 올라가고 여기 딱 한중간에 같은 라인에 미국, 대한미국 요렇게 해서 두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밑에 니은이 이렇게 비스듬비스듬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미 앞에다가 니은이 이 앞에 와갖고 왼쪽편에 씩 와갖고 니은이 딱 되어 있고 그것도 중간에 밑으로 쭉 내려가고 민국만 밑으로 딱 되어. 누가 조작을 했겠어요? 그리고 조작했는 것은 전부 다 2시간 이후부터 나타나고요. 이 조작했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썼는데 전부 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에 보이십니까? 한자하고 민자 요 밑에서 나와요. 앞쪽에다 딱 나오고 이것을 니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밑에다가 이제 댓글들이 막 찬란하게 나옵니다. 사실 확인 감사요. 참나 의의가 없네요. 목수정리 저거 퍼다가 올려놓고 문 대통령 신나게 가도되네요. 헐 참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짜 뉴스를 정조전해서 뿌리 뽑아야 할 테고요. 이런 조작은 정말 나쁜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 조작 사진 화질이 더 좋은데 국민일보 기레기님 한 분께서 이것을 기사로 쓰신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거요. 제가 대한미국이 뭐냐고 우리가 그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말 틀리고 하면은 이거는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군 씨가 하는 이만세에서 잘렸어요. 왜 이런 거를 문재인을 까는 거를 올렸냐? 일국의 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조공을 40조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굴욕 외교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드 입도 뻥긋 못하면서 그대로 배치한다는 것도 모자라서 대한미국이라고 적었는데 그리고 한두 번 틀렸는 것도 아닌데 그거 치매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받아보는 게 원칙이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받아봤잖아요. 받았지. 나이가 많으니까 받았지. 나이가 많으면 그걸 받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동네 사람이 너가 아버지 치매인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받으니까 그러면은 오면 거기에서 그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벌금 때려서는 안 되잖아. 안 되죠. 그 가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치매를 잘 몰라요. 저도 어머니 치매 걸렸는데 밖에서 먼저 알았는데 제가 묵살해가지고 그 진작에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면 해야지. 이것을 조작이라는 둥 아이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미국 좋습니다. 대한미국 이렇게 했는 대통령을 했다고 전부 다 이제 네가 조작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정상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공도 이만큼 했고 투표소 수개표도 했고 애들이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미국에 대한 특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오시면은
그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제 발언이 틀렸다면 캡처해서 고소하세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19대 대선은 위헌 불법 대선입니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 변호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나라인가?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정말 이재명이 있는 대로 깠어요. 이 새끼 정말 이러면서 했는데 나라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는 이해한다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해를 못한다죠. 여기는 이해를 못한다고. 나는 나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여기는 이제 빠기 때문에? 조금 빠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부정선거 투정을 해온 사람이고 정의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그런 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맞은 건 맞다 하고 옳습니다. 저도 옳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내 공약을 실현시켜야 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걸 말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일단 다 맡겼어. 나는 무조건 3위로 떨어지게 세팅되고 이거 안 하면은 4% 해갖고 나는 뭐 사장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나는 공약이라도 살리겠어요. 공약이 중요하지. 내가 뭐 그렇게 그리고 이름을 알려놓고 그 다음을 이제 전국에 이재명을 짱 모아놓고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그 뒤로 싹 숨을 것 같아요. 투표소 수개표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 무효 소송이 먼저입니다. 저는 일단 투표소 수개표부터 먼저 해놔놓고 선거 무효 소송을 걔들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또 4년 4개월 할 것 원래 같은데. 원칙대로 하면은 선거 무효 소송 하고 나면 그 대책으로 투표소 수개표로 갑니다. 가는데 워낙 안 바뀌니까 투표소 수개표를 먼저 하고 대선 소송을 하는 것 한 전략적인 방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선 무효 소송 안 하면 투표소 수개표 못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10월달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되고 내년 6월달 투표소 수개표 안 하면 이놈의 정권 박살을 내야 돼. 그러면 그거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아니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아니 자기들이 그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은 미국이 대통령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애들이 그렇게 사드 반대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만약에 국민들 투표한다 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한교안이 유시민이 유시민이가 아니고 한교안이 유승민이 그 다음에 박원순이 그 다음 이재명 이런 애들 전부 다 사드 반대 외칩니다. 서울시에서 시장 되려고 그러면 사드 반대 외쳐야지. 사드 찬성해갖고 될 놈이 한 놈도 없잖아. 그러면 사드 반대를 다 외치게 된다고. 사드 반대를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후보들이 사드 반대를 외치면은 대통령한테도 압력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압력이 되니까 이번 선거를 해서 국민들 여론을 모을 수 있고 그게 압력이 되고 하는 건데 미국이 그냥 다 부정선거로 다 정해놔두면은 그 다음에 충성 경쟁이 나오는 거지. 사드 하나, 사드 둘, 사드 여섯, 한조 이러면서 가잖아. 충분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40도 지금 조공하고 있잖아. 조공하고. 사대주의가 너무 극성에 달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민생은 간 것이 없는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는데 선관위 건막이 되고 그다음 정치인들을 한 20년 동안 이래 옆에서 보고 또 노조위원장하고 막 정치인들하고 또 같이 접해보고 부담 없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보니까 예. 안정수 씨봐. 투표소 수개표하면 지지율 조작 장난 아니고. 그렇지. 투표소 수개표하면 지지율 조작할 수가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처럼 솔직히 문재인이가 어떻게 80%가 넘어요. 지 찍는 애들이 31%밖에 안 되는데 조작이 가능하니까 80%가 나오는 거지. 예, 조작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7%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31%. 예. 그 순수하게 찍어놓은 사람은 31%인데 그 무효표하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전체 득표에서 퍼센트를 하면은 41%인데 자기가 받았는 표만 하면 그 유권자의 31%만 예, 그 표로 했는데 31% 받았는 사람 80%는 절대 안 돼. 69%가 그 사람 지지를 안 했는데 이제 국민들도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문재인 쪽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부정선거를 못하는 데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좀 못하고 하기 힘듭니다. 부정선거를 못하면은 여론 조작질도 안 하고 언론 조작질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처럼 자율성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는 옛날부터 철저하게 수백 년 동안 투표소 수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져지면서 유럽에서는 독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그런 사회로 굳어졌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빨리 급속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자주권을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국현 씨 아직도 지지율 여론조사를 믿는 국민들이 있는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안 믿는데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부정선거로 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나왔는 거하고 부정선거로 표가 똑같이 나오니까 진짜 해외에서 60% 문재인이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해외에서 이재명 1위, 2위에 안희정, 3위 문재인 이렇게 나오는데 투표를 하면은 3배가 나와. 문재인이 60%, 이재명이 20%, 그 다음에 안희정이 20% 이렇게 나와요. 국내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여론조사하고 표가 조작되어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 여론조사를 해놓고 여론 그래 조작이 맞춰가지고 꼴-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이 꼴 사전 부정선거의 사전 정지 작업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재명이라면은 지금 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투표소 수개표 말이 없었다는 말은 너 다음에 서울시장 시켜줄게. 투표소 수개표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적당히 재벌 말 듣고 적당히 뭐 미국에 잘하면은 내가 너 다음에 서울시장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시켜줄게. 그러면서 딜이 들어갈 수 있잖아. 너 부정선 우리 힘 있는 거 알지? 문재인으로 내가 만들었고 그 전에 박근혜도 내가 만들었고 우리가 이게 다 장악하고 있어. 그 민변도 뭐 촛불도 하나도 믿을 놈도 없고 여기 뭐 변호사 한 놈도 없고 다 썩었는 게 여긴데 내하고 그리고 개돼지를 믿지 마. 개돼지를 언제 마음 팩 돌았을지 몰라. 언제 너 욕할지 모르고 우리가 그 너 욕하게 지지율 조작하고 사건 하나 터뜨리고 하는 게 일도 아니니까 우리 편을 들으라 하면서 싹 딜이 들어가면 이제 그 현실 정치인은 꼼짝 못하지. 그럼 꼼짝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국민을 믿고 이거 가는 것보다는 얘들 말 듣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할수 있죠.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재명이가 뭐 잘난 거는 딱 한 개밖에 더 있어. 믿는 만큼 공약 이행률 96%. 그거 하나 외에는 뭐 걔가 뭐 그렇게 뭐 도덕적이지는 옛날에 찬란했다며 정풍인가 할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더듬을 수도 있고요. 진짜 나쁜 놈이었다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솔직히 말해 양심 바르고 착하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온 정치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다 없어졌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잘 새겨들었어요. 이 대선 분양을 그대로 두면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내 개인적인 희망, 내 개인적인 꿈 빨리 실현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이런 복지 문제라든가 학교 복지, 그다음 유아 복지 지금 스스로 다 차려와 해줬을 겁니다. 이재명이 공약이 얼마나 괜찮은 게 많아요. 지가 이제 될지 안 돼. 3위로 떨어질 거 알고 막 날렸겠지만. 아니, 이재명이 공약은 옛날 그 진보 정당에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관심도 안 두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막 하니까 엄청나게 관심을 두는데 이재명이 공약도 분석을 되게 해보면 허황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허황된 거 많겠죠. 네, 지가 네. 막 뻥카를 얼마나 던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에는 나는 그게 알박기 민주 세력의 진보 세력의 알박기를 해서 진보 세력의 편은 내가 다 끌고 오겠다 이러면서
이런 공약을 해야 얘들한테 잘 먹힌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쫙 해서 표모라 와가지고는 충성 이러면서 그 문재인한테 딱가다 맞추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작년 겨울부터 촛불을 거쳐오면서 인터넷 내용을 분석할 적에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그 정신이 많이 깨었습니다. 깨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솔직한 말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충실하게 하셔야 되지 어물쩡했다가는 촛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예. 투표소 수개표 안 하면은 투표소 수개표를 안 하면은 그래서 또 부정선거를 하고 또 걔들이 40조 조공 바치고 중국에 가서 또 조공 바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삼성에 또 이렇게 뭐 특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엉망인 거 더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뽑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뽑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 발등 찍으면 되는데 그 우리가 재원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뭐 우리 세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너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전부 다 국민들 세금으로 전부 다 세금 가지고 대전단을. 정부가 다 헤쳐먹으니까 그래서 정경유착을 절대 끊어야 되고 되는 건데. 그게 내 LPG, LNG가 그거 그 사자방하고 같잖아요. 자원외교잖아. 거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돈 처박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처박았는데 개발비는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지 아는 사람한테 이권을 줘갖고 개발한다. 그런데 안 나왔다. 웃자라고.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진을 믿을 수 있느냐고. 이제 그런 저놈들을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고 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40조 원 투자하겠다고. 찾아내고 그 추진하는 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전부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그 비자금을 모으지 않나 이런 걸 분석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유나라님 안녕하세요. 그런 큰 사업이 오고 가고 하면서 사실은 옛날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비자금은 누구도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민들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40조 같으면 국내에서 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부분, 노인복지니 학교, 무상, 그 다음에 육아복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왜 미국에다 투자를 하나? 한국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한국에다가 한 40만, 한 6, 70만 원 정도는 한국에다 그러면 고용을 할 수 있고 한국에다 하는데 미국에다가 지금 뭘 받아오느냐고 뭘 대한 미국 대통령 참 오면 치매급사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 앞에 이제 건강 이제 진단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정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해줘야 도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요. 예, 저를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없애라 뭐 이러면서 잘라라 해가지고 보내었다 하는데 대한 미국 대통령 나란하죠, 그죠? 대자하고 미자하고 똑같습니다. 혼자 쓰면 앞에 니은자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갖고 대한민국인데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바 여러분들은 제2의 박사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박사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문바도 우리랑 같은 네, 문바도 동지였는데 어떻게 박사모 같은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박사모나 문바나 동종으로 보입니다. 동종으로 이제 문바가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박사모. 아니 거기 네. 국정원들이 박사모를 관리하다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사모는 문바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박사모가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왜냐? 단임제로 끝나기 때문에. 그 박사모가 상당 부분이 문바를 갖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기술이 발달되는 모습을 보니까 박사모가 상당 부분이 문바에 가지고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문바도 문재인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바들입니다. 왜냐? 자기는 단임제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문바를 어느 다음에 당선 가능한 후보한테 넘겨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할 거냐 자기도 지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자, 뭐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조작을 했거나 뭐 이 아줌마 일배지, 일배에서 이런 거 퍼가지고 뭐 보내지 이러면서 뭐 당신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아줌마 100거 패웠지 하지 말고 100걸 이 아줌마가 윤희김이 100거 퍼와가지고 썼다고 생각되면은 1배에 가서 사이트를 가서 1배에 있는 것을 캡처를 해서 이 아줌마 1배에 있는 거 퍼왔다 하는 것을 밝히시라고요. 왜 자기들이 믿기는 것은 절대 조작이 아니고 나머지가 다 조작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조작이라고 하고 몰아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국정원하고 이용당하면 좋습니까? 예. 지금 문과들이 박사만 하는지 다 보고 배웠다고. 예. 윤석글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투표소 수개표 저희가 팩스 발송했고, 뭡니까? 뭐 무슨 인정? 그 인정해가지고요. 받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반드시 받았다는 거 확인해 보게 해서 배달 증명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투표소 수개표 언제 할 건데 이 법안도 언제 통과시킬 건데 하는 것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난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뭉개지 못하게,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삼성이 점지해 주는 대로 해가지고 조공바치고 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요. 부정선거, 세월호 이런 것들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넘어간 만큼 나중에 국민들이 그럼 놓아야지. 고생하고 이제 자기 사적 영역까지 파괴돼 버립니다. 뭐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끝까지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작이라고 하면서 막 생각 안 하고 퍼붓는 사람들 예 그렇게 배설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품위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단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부정선거로 가지고 투쟁하고 하는 단체는 저희들 단체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딴 단체도 지금 생겼는데 세 개인가? 네, 세 개가 생겼는데 그분들 부정선거 해가지고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증거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네. 세 팀이 그렇기 냈더라고요. 때문에 부정선거로. 저희들은 감옥이 무슨 각오를 하고 경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 나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옥은 수도 없이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하시지 말고 진실한 단체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진위를 파괴하고 맞으면은 많은 지원 그리고 단결을 해야만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지원 구경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CMS도 말씀하시고 CMS가 그 7월 3일 날부터 오픈이 됩니다. CMS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폼을 만들어서 구글 폼으로 해서 할 건데요. CMS가 자기 통장 번호하고 그 다음에 기간 뭐 몇 년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1년 지나면 투표소 수개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완비되면 1년. 이거 한 4년 끌 것 같은데 4년 4개월 끌을 것 같은데 그럼 4년 4개월 부정선거 이거 그때까지 끌 것 같으면 4년 4개월 이렇게 알아서 이제 금액하고 뭐 1,000원은 안 돼요. 1,000원은 수수료가 더 들어갈 때만 되고 2,000원부터 가능해요. 2,000원부터 일정액 2,000원을 하시건 4,000원을 하시건 10,000원을 하시건 해서 거기 기간을 뭐 1년간 또는 2년간 뭐 장기적으로 그냥 4년 4개월 갈 것 같으면 4년 4개월 해서 CMS 쪽을 후원 계좌를 해 주시면은 그게 안정적으로 뭔가가 있으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부터 CMS 계좌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CMS 계좌를 이제 링크를 시키고 밑에 계좌를 구글 폼을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그
이걸 시스템을 굴리고 하려면 사무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월 한 2, 30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예, 들어갑니다. 예, 그 뭐 복사지, 뭐 저희들은- 그다음에 세금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무상으로 써도 그 전기료, 수도료, 그다음 인터넷 그 사용료 뭐 이렇게 공과금 해가지고 꽤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또 그러고 이제 실비도 있어야 돼요. 왜냐 출장 가고 뭐 내가 뭐 식비와 이런 그 교통비 실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상당히 뭐 그게 지원이 있었으면 싶은데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윤희김한테 한 달에 한 번 만났을 때 얘한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얼마를 사주고 싶다. 5,000원짜리 칼국수를 사주고 싶다. 5,000원 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만났는데 좀 비싼 거 사주고 싶다.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주고 싶다. 하면 10만 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5만 원짜리 호텔에서 거하게 사겠다 그럼 싶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한 달에 그 커피 한 잔만 이렇게 참으시고 이러면 커피 한 잔이면은 한 3,500원. 3,500원 이렇게 한 잔 예. 두 잔만 참으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 부담 없고. 예, 어쨌든 2,000원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그냥 뭐 윤희김 한영수한테 밥 한 끼 사지 뭐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한 기간을 좀 해서 해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 이러면 그냥 그 광고만 봐주셔도 광고만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수가 힘이 되어요. 그렇게 이제 투표소 수개표를 하는 게 얘들이 이 정도 힘을 가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면은 그것도 굉장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방송 촛불입니다. 방송 촛불을 만드니까 방송 촛불이 더 많고,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나오면 촛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들로 해가지고 많이 뭉쳐가지고 이제 국민의 조직 방송으로 윤희김이 만들고 싶다 했습니다. 왜냐 전 국민들한테 관련된 부정선거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거를 하면은 이 개인의 생업을 접고 사실 거의 반 미친 것처럼 한 두세 달을 지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법률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법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선거를 대법원에서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내 진짜 몇 박 며칠 2박 3일간 내가 밤새 가면서요 법률 정황 찾아보고 그게 그 수십 페이지 되는 거 그거 소장 다 하고 자료하고 우리 정말 시간이 거의 반 미친 것처럼 그 준비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다 전패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돈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윤희김은 이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제가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직접 하도록 해줄 수 있었는데 했습니다. 아니 왜 항상 그러냐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저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윤희김도 알고 전 알면 스스로 안 해봐야지. 힘입니다. 법정에서 물어도 답이 그러나 나오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죽어도 혼자 나오면 혼자 소송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하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안 도와줬어요. 참 이건 참 안 도와줬어. 니 혼자 해봐라 죽어봐라 이래서 내 혼자 다 잡고 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키키키 웃으면서 네 참 소장에다 리포트처럼 앞에다가 표지 만드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러면서 놀리기나 했었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쉬우니까 리포트 작성하는 것 같으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가 그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의 정말요? 정말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과는 다르시네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좀 젊었으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왜냐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평소에 이런 말 절대 안 하세요. 평소에 구박 예의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가 보는 전혀 다른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7월 3일 날 CM에서 오픈되면은 그때 구글 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2,000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부담스러운 거 정말 싫어요. 나는 10,000원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2,000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000원 해도 좋고요. 해서 그 정도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일단 1년 정도 해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되면 그때 끊어보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은 5년 뻗쳐야 됩니다. 4년 4개월 갔으니까 그래갖고 박근혜가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각하되었으니까 그때까지 누구 한 명은 투표소 수개표법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투표소 없어집니다. 수개표법을 안 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단체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피 봐야 돼요. 수십만 명이 죽어야 되고 아니 총칼이 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촛불로서 피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촛불이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100만 이상이 우리 방송도 촛불 방송을 하고 촛불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촛불이 일어나면서 피를 안 흘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우리가 촛불 행사가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이제 약간 이게 내용이 좀 변질돼가 좀 속이 상하지만 에너지가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 개들이 다 조작해서 하는 그 체육관 투표를 우리가 네. 그 투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6월 혁명을 했을 때 했죠. 6.25 전두환이가 총괄 가지고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네. 대통령을 뽑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전국에서 예. 도로가 비좁게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희생이 있어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헐 뒤로 또 가기 저기 시작. 투표소 수개표 그렇게 투표를 막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또 모르게. 그러면 걔들이 그렇게 힘들게 갖고 가는 것을 미국이 절대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민국을 누가 될 줄 모르게 놔두지 않는다고. 사드 저거 마음대로 배치해야 되고 저거한테 조건 바쳐야 되고 저거한테 모든 걸 설설 기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직접 투표를 하고 투데르테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생기게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삼성 역시 그렇게 놔두지를 않고 스스로 걔들이 권력을 내놓을 지금 0% 절대로 없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누군가 한 팀은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전문성 있는 한영수 같은 사람이 제가 16년 동안 해왔으니까 2006년 4월 16일 날 투표소 개정 발의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한테 저 자료를 달래가 드렸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름만 서명만 했습니다. 다 하고 예, 그게 국회의원 자료가 지금까지 못하니까 계속 지는 사인만 안 내려오면서 하니까 송영길 의원까지 투표소 수개표 개정 발의를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거요 끝까지 가야만 하고 그래야지 걔들이 우리 눈치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걔들이 우리의 모섬이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런 미국에 가서 설설 기면서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6조를 하겠다는 우리 몰래 다 배치해버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모습 지금 내년 세미 대선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 다 보낼 거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그 다음에 유성민,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황교안 다 직접 보낼 거니까 거기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전화할 거고 투표소 수개표 하라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꼭 저희한테 그 투표소 수개표 반대한다 찬성 반대하는 놈은 우리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투표소 수개표 반대하는 놈은 이미 넘어갔는 놈이야. 그죠? 그래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랜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주